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가 왜 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벅스 커피 쓴 이유는 첫 번째는 역사적 이유입니다. 그 커피를 만든 회사의 오너가 영감을 받았던 회사들이 다 이탈리아 커피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탈리아 커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흔히 에스프레소, 다크하게 로스팅된 진하고 쓰고 달콤한 느낌이 있는 에스프레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커피의 영감을 받아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먹었을 때 굉장히 진한 커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들을 생산해내고 그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컨트롤을 해나가겠죠. 전반적인 메뉴의 구성이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벅스의 메뉴들 보시면 뭐 마끼아또, 프라푸치노 이런 카푸치노는 이탈리아 그런 말들이 있어서 에스프레소의 전반적인 다크 로스팅 커피가 베이스가 좀 돼서 맛이 좀 쌉싸름하고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설계가 되었고요. 그 후에는 두 번째는 재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도 스타벅스를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모르는 카페에 가가지고 엄한 거 먹었을 때 맛이 달라지는 것보다 스타벅스를 가면 내가 한국에서 먹었었던 음료에 기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음료가 나오기도 하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서 음료를 거기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재료를 수급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그렇게는 어려워요. 커피는 농작물이고 기후 변화나 아니면 농지 토양 작황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커피의 양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계속 동일한 농장에서 수급을 받을 수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섞거나 계속해서 다양한 커피들 그리고 부족한 물량을 계속 수급을 해야 돼요. 농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매년 새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 커피들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렌딩을 하죠. 블렌딩도 하고 로스팅을 다크하게 합니다.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면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 그 생두가 때로와 미식이유에 따른 맛 변화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로스트 포인트를 조금 높여서 다크해진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맛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의 콩을 섞어 가지고 어떤 맛이 난다, 다크, 초콜릿, 견과류 이런 맛들이 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면 재료를 다른 재료들로 섞어도 로스팅 포인트를 최대한 다크하게 해서 많이 다크하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느낄 때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벅스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품질을 전 세계에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로스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음료들이 사이즈가 꽤 크죠. 근데 그 사이즈가 큰 음료를 우유랑 섞고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랑 섞었을 때 라이트한 로스팅 커피로 재료를 만든다면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그 부재료에서 커피의 맛이 빡 뚫고 나오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타격감을 주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다크 로스팅 음료로 만들어진 재료들로 커피를 베리에이션 하는 게 훨씬 커피의 맛을 어떠한 사이즈, 어떠한 부재료와 섞었을 때도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로스팅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의 문제예요. 예전에는 라마르조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머신을 만들어서 에스프레소를 수출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장비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회사, 전 세계에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바쁘고 장사가 잘 되는 회사에서는 내구성이 좋은 머신을 써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추출을 하는 머신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반자동 머신을 썼을 때는 라마르조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머신을 사용해 가지고 커피를 안정적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머신 회사를 다 빼고 서머플랜이라고 하는 전자동 회사의 머신을 사용을 합니다. 이 머신이 스미스 회사인가 아마 그래서인데 이 서머플랜은 전자동 머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커피가 그라인딩 돼서 에스프레소까지 다 나와주는 머신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그룹이 고장 나면은 그 스페어 있는 그룹에서 커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쁜 영업하는 매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AS가 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벌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성입니다. 근데 이 전자동 머신에는 세팅 값을 크게 계속 바꾸거나 하기가 반자동 머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라인더의 입자를 조절하거나 무게를 조절하거나 추출량을 쉽게 조절해서 조금 능숙한 바리스타가 있어 가지고 콩의 상태에 따라 바꿔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추출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머신에 능숙한 바리스타가 하더라도 믹스샷이 나오거나 추출이 채널링이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많은 수의 불특정 다수의 바리스타들이 한 가지의 머신으로 그렇게까지 스킬을 늘려가지고 동일한 품질의 높은 수준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동을 쓰는데, 그 전자동 머신은 라이트 로스팅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크 로스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벅스 재료의 맛이랑 품질의 유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바꿀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스페셜티 커피 산미를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저는 이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풍미, 우리나라도 아직 다크하게 로스팅된 커피랑 믹스커피에 익숙해져서 원두커피로 넘어오고, 원두커피로 넘어와서 이제서 한 10년 남짓 스페셜티 커피에 열광하고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산미가 있고 다양한 플레이버를 느낄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수요보다는 다크로스팅 되어 있는 커피들을 무난하게 마시고 일상생활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역사가 긴 형태의 커피의 그 맛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만들었는데,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매장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가장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 산미 있는 커피를 단시간에 급격히 좋아해 주신다는 생각일 것 같고,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매출이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저브 매장에 있는 매출 규모가 일반 매장보다는 적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스페셜티 커피의 산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매장을 변화하려는 시도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스타벅스의 커피가 왜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가 정말 위대한 기업이죠. 왜 다크로스팅 커피, 그리고 품질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크로스팅 커피가 이미 다 태운 커피인데 맛이 없는데 무슨 품질 관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품질을 높게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항상성에 중심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품질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런 품질을 그대로 전국에 있는 다른 매장, 전 세계에 있는 매장들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심을 잡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의 맛이 온전하게 잘 추출이 되지 않고 전반적인 바리스타들의 스킬이 훌륭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매장의 문을 다 닫고 그런 매출 손해를 다 감수하고 품질 유지를 위해서 교육을 한 적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농장들에 투자를 하고 농장의 재배, 작황을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에 가장 진심인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매출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요. 커피를 파는 회사뿐만 아닌 공간을 파는 회사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죠. 지금은 거의 핀테크를 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스타벅스에 우리가 기프티콘을 사거나 그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충전해 놓는 그 금액이 우리나라에는 어지간한 핀테크 온라인 뱅크들보다도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에 가깝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금액들을 이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벌써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커피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문화와 시간을 훔치고 그 시간과 문화를 이용해서 그 돈을 어떻게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지도 우리는 스타벅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커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이렇게 큰 기업이 매년 같이 매출을 올려주는데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습니다.